네,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내장 방향과 속도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는 두 가지 안건 다루며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소재민 JNC 투자자문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 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약 4년 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경제방송 시작하고 나서는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참 역사적인 날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히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안건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재건의 8천억 달러, K재건주도 수혜받나 올라와 있습니다. 소재민 대표가 가져온 안건인데요. 유럽연합이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6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재민 대표님, 오늘 재건주를 안건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은 좀 쉬어갔거든요. 이번 이슈에 따라서 이제 재건주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이슈가 막 되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뭐 끝난다, 뭐 이제 곧 있으면 끝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고,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막대한 규모를 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 잘 가고 있고 제약바이오 잘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실 집중할 이유는 딱히 없거든요. 네. 국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코스닥이 막 1,000, 2,000, 3,000 가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미국 증시를 병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불장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미국 증시도 뭐 재미없고 고점 매번 막히는 것 같고 이렇게 오히려 약간 이렇게 이러다가 밑으로 밀리는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즉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에 대한 근거가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미증시가 위로 상방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가 등장을 해야 될 거거든요. 네. 뭐 이번에 나오는 기업들 실적 같은 것도 있겠지만 뭐 FOMC 회의 뭐 이거 당연히 금리 동결이라는 거 알고 있고 시장이 마땅한 예상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타이밍에 미증시가 위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이슈가 나와야 저는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 근데 금리 인하 좀 고용도 애매한 것 같고 좀 그래 물가는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이 종전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좀 풀리겠구나. 그럼 러시아 원유도 공급될 수 있을 거고 러시아의 원자재들도 시장이 풀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물가가 낮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야 지금 고용도 별로 안 좋은데 물가가 앞으로 낮아질 수 있으니 금리 인하하겠구나. 게다가 파월 의장 이번에 사임하고 트럼프 대통령 핵심 인물 들어가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약간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슈 공백기인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이슈가 미국 쪽이든 어디 쪽이든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사실 시장이 적합하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재미를 본다는 느낌보다는 어찌됐든 미증시가 위로 치고 가기 위해서는 그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만큼 그걸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월 1일에 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미국 또 이제 세 명이서 또 만난다라고 하죠. 네. 일전에 협상에 좀 안 됐던 부분들 타협점 다시 찾겠다라는 이슈도 있는 만큼 1월 후반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지금처럼 시장이 좀 소외받고 빠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건주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네. 이 재건주 안에서도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네. 지뢰를 제거하는 기업도 있고 또 건설주도 있고 철도 관련주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이 재건주 안에서 또 어떤 부분 봐야 할까요? 우크라이나 종전에 관련된 기대감이 부각이 될 때는 사실 뭐 중소형 건설주라든가 전통적으로 이제 건설기기 업종들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좀 좋았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종전이 되고 구체적인 재건 플랜이 뭐 구체화가 좀 될 경우에 가장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업종. 그래서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으로 어떤 종전 프로젝트가 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건설기계 종목들을 건설기계 업종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전후복구 사업의 가장 큰 이점은 주변국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뭐 지원을 했던 국가가 사실상 가장 많은 이권을 좀 받게 되는 셈인데 그런 네. 셈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보면 미국이 좀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사실상 이 건설업종 또는 건설 장비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공교롭게도 국내 건설기기 업종들의 경우에는 매출 포지션의 거의 뭐 한 60% 70% 이상이 수출량 비중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말은 일단 뭐 재건에 관련된 수요가 재차 좀 증가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성장 기조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뭐 전진건설 로봇의 경우에도 미국향 매출 비중이 수출 비중 안에서는 가장 높은 국가에서에 대한 집중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건이 본격화된 그런 부분이라면 미국향 공급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재건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뭐 HD 현대 건설기계라든가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건설기계 업종을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재건 프로젝트의 구체화 부분들은 뭐 건설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에 좀 부과되고 있는 통신,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 도시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종목까지 좀 세분화 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기계 업종들이 1차적인 어떤 수급 반등 내지는 실적의 어떤 연동 효과는 크게 좀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본격화가 된다면 건설기계 쪽의 수혜가 가장 크게 예상된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재면 대표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바이오 가져와 주시면서 이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 이제 코스닥이 활성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바이오가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정말 바이오가 정말 잘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랑 방송하면서 항상 이 미리 수급이 몰릴 곳을 선점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오늘은 또 재건주가 쉬어갔는데 탑픽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살짝 부담이 되는군요. 사실 오늘은 이렇게 정말 부담을 쉬어가는 드리는 느낌이었는데 자 일단 탑픽 종목은 아무래도 재건제에서 변동성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는 SG라는 기업입니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관련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한다 그러면 건설기계 쪽이 사실 매력주가 되게 높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약간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랑 연관이 되는 기업이 또 있고 그냥 어디 부품 같은 거 하나 만든다는 이유로 묶이는 그런 종목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SG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정부랑 좀 직접적으로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해당 종목 가지고 와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놀기가 좀 상당히 재밌는 종목이에요. 일단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이 주봉상 보통 2,750원과 2,000원 사이 위아래로 변동폭이 꽤나 크죠. 한 20-30% 가까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보시면 계속 이런 식으로 2,000원, 한 2,000원 정도까지 밀리고 나면 한 2,700원까지 올라갔다가 2,700원 찍으면 다시 또 2,000원 왔다가 박스권 매매로 가지고 놀기에 괜찮은 종목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박스권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2,200원 정도까지도 아래로 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박스권 특성상 2,700원에서 2,750원 정도까지는 언제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그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한다? 그랬을 때는 전고점 3,000원, 3,500원까지도 좀 크게 열리는 종목이라서 만약에 SG를 내가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제가 그어드린 박스권 매매 한 2,100원에서부터 2,700원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하단 부근 오면은 비중을 좀 늘리고 상단 부근 가까워지면 비중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한 번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고 있는 만큼 SG 쪽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전략만 좀 잘 잡으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소재민 대표님은 탑픽 종목 SG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5%대 밀려났는데 더 큰 추가적인 시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안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가 가져온 안건인데요. 네, 반도체주 세대 교체, 이제는 중소형주의 시간 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시대가 와도 여전히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이 본격화되죠. 29일 목요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은 날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쉬어갔지만 오늘 코스닥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이 소부장주 아래서도 장비주가 가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오늘 네. 코스닥 안에 좀 소부장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대장주보다는 소부장을 봐야 하나, 이제 소부장이 가는 걸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투톱이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소부장을 봐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반도체 투톱과 소부장은 일단 뭐 다르게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단 빅2는 빅2대로
쉬어갈 때 모아가는 전략은 재차 유효할 것 같고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강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닥 정책 활성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정책 수혜 기대감들 이 부분은 막연한 기대감들보다 오늘 수급에서 좀 확인했던 것처럼 외인가 기관이 한 3조 2천억 정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한 최근 3개월기쯤에서 외인이 오늘처럼 좀 매수한 일회가 좀 있었는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다만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좀 더 연속성을 좀 보여준다면 일단 뭐 이 코스닥 종목 안에서에 대한 옥석 가리기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지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좀 노이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좀 감안할 때 일단 개별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성과들은 좀 좋지만 펀더멘탈이 이제 이 부분을 좀 다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선별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상승 탄력도를 더 오래 끌고 가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업종에서는 4분기 실적을 좀 기점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 일단 메모리 호황이 일단 장비주의 어떤 선단 공정 투자에 관련된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뭐 소재와 부품의 경우에는 대량 양산에 관련된 어떤 연동 효과가 실적의 어떤 성장을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병행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동향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거래 동향 관점에서는 트렌드포스가 1분기 기점에서는 평균 고정 거래가를 한 60% 많게는 2배 이상으로 예측을 했어요. 이제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단가 협상을 했던 부분들이 평균 고정 가격이 한 60% 최대 한 80% 정도에 대한 인상 통보가 좀 됐는데 일단 트렌드포스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 상승을 좀 예측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 사실 이거는 이 메모리 빅2, 이제 반도체 빅2의 이익 추정치를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만 다르게 좀 해석해 보면 증설 투자를 염두에서 일단 보수적인 증설 투자가 확장 기조를 좀 가져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선단 공정 투자가 확대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소재 부품까지 이어지는 낙수 효과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삼아 주시면서 이 반도체 투톱 실적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재민 대표님, 이제 선스탁 시대가 오면서 자금이 이제 코스피에서 빠져서 코스닥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에서 자금 이탈에 나오는 상황 안에서 반도체 관련 영향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내용 자체가 약간 돈의 흐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 방송에서 2차 전지 먼저 말을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돈의 흐름에서 이제 코스닥이 985포인트까지 오는데 여기 위를 치고 가기 위해선 제약바이오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네. 움직였죠. 맞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가 치고 가고 2차 전지가 치고 간 상태에서 코스닥 지수가 985포인트 위로 금요일 날 마무리되면 코스피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메인 섹터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 제약바이오를 말했던 거거든요. 그럼 코스피의 메인 섹터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입니다. 시장에 돈이 무한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한한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 같은 경우가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횡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전체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다만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닥 쪽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되려 실적이 좀 탄탄한 중소형 반도체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일단 코스닥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강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힘있게 치고 가기에는 상대적으로 힘들어서 그쪽은 횡보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코스닥이 네. 지금처럼 강하면.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렇게 되게 좋게 보셨던 분들도 잠깐 쉬어가는 거니까 이 기회를 사서 생각해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쪽 중소형주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물론 매력적이지만 결국 피지컬 AI의 핵심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상승폭이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다시피 한 종목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좀 실적 탄탄한 중소형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잠깐 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반도체 투톱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9일 목요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날에 실적 발표가 되잖아요. 컨퍼런스 콜도 1시간 텀을 두고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이 컨퍼런스 콜에 따른 상승 기대감 가져야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국내 증시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미증시에게 좀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제가 생각하는 건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약간 미증시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서 만약에 미증시가 하방으로 수요일 날 종가를 마감하게 됐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되려 제로 소멸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상승분이 기대감이 우리가 실적 잘 나올 거 몰랐던 거 아니거든요. 다들 실적 잘 나올 거 알고 있었어요. 그 반영분이 지금 선반영돼서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돼서 얘네들이 더 올라간다? 그렇다는 소리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자금이 집중되면 코스닥 쪽에서 자금이 이탈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스피 4,200부터 5,000선까지 올라오는 동안 생각해보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꼬이는 현상들이 나왔던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절대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살짝 횡보하면서 쉬어가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전체적인 시장에게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답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이제 변영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지난주 이 시간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바로 다음날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날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수익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만큼 기대해볼 탑픽 종목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 SNS텍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좀 나왔고 프리마켓에서 오늘 마이너스 25%를 한번 터치하면서 이 차트를 보면 일단 가격이 좀 왜곡된 그런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상승 기조도 사실 큰 부분들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관점에서 동사의 경우에는 EUV 블랭크 마스크의 어떤 삼성전자 공급망 진입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이 블랭크 마스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매출 포션 97%를 좀 이제 구성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노광 장비인 이제 DUV 공정에 좀 적용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일본이 전체 시장 점유율 한 90%를 좀 독점하고 있는 EUV 극자외선이죠. 극자외선 공정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양산 준비가 작년 10월에 좀 완료가 좀 됐었고 이 부분은 이번 이제 삼성전자의 EUV 공정 전환에 따른 어떤 도입 기대감들이 좀 커지면서 주가 좀 올랐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현재 지분을 8% 정도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체적 어떤 사업 전략이라든가 제휴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번 EUV 공정 전환에 따른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어떤 도입, 국산화 대체에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이 SNS텍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3월 중순 이후 일단 빠르면 2월이고 이제 3월 안에 일단 양산 적용 여부가 좀 결정이 되는데 거의 공급망 진입은 한 90% 이상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이후에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실적 반영을 좀 이끈다면 오히려 이제 주가에 좀 기대 요인들이 충분히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SNS텍 그렇다면 오늘 7%나 급등이 나왔는데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네, 현재 주가 기준에서 오늘 73,500원이라는 고가인데 사실 단기적인 상방 매물에 대한 부담이 좀 없다는 관점이거든요. 일단 양산 테스트에 대한 승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4분기 실적 추정치도 좀 높아진 부분들을 감안하면 여기서 한 20% 정도에 대한 가격 상승 요인들은 좀 더 부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84,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SNS텍 목표가 84,000원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만큼 4분기에도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삼성전자 공급 이슈 이 부분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소재민 대표는 SG, 변영인 대표는 SNS텍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두 분께 부담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긴급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